중부 시간으로 9시 5분 됐으니까 제가 천천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코리안 바드고요. 이제 오늘 발표할 주제는 특별한 회사는 아니고요. 그냥 BNPL 회사 인더스트리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 나누고 정보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구글 다큐멘터로 해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이렇게 빨간색 레이저 포인트도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용해서 제 준비한 자료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PDF 나눠드린 것 이렇게 따로 보셔도 되겠고요. 우선은 이제 BNPL 같은 경우에 이제 코비드 터지고 나서 이제 2020년대부터 갑자기 또 인기를 끌면서 뉴스에 많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또 이슈가 됐던 것이 아마존과 제휴를 함으로써 47% 가까이 이렇게 막 끄는 그런 뉴스도 있었고요. CNBC 기사 따르면 그때도 또 타겟과도 제휴를 했다 그러면서 또 연휴 시즌 앞두고 15% 주가 상승하면서 그때 이제 한창 2020년, 2021년 연말이랑 올해 초 걸쳐서 이제 주가 떨어지기 이전에 상승했을 때 그때 이런 좋은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그랬죠. 동일한 기사 되겠는데요. 이제 모틀리 풀 같은 데서도 그때 이제 보시면 2021년 3월 20일 날짜로 이제 BNPL이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뉴스가 나왔었고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2021년 말 들고 그다음에 2022년 들면서부터 이제 굉장히 주가 하락 같은 게 많이 있었죠. 특별히 이제 이런 핀테크랑 BNPL 회사들도 굉장히 많이 타격을 입었는데요. 그래프 보시면 이제 2021년 1월 달에 상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펌이 2021년 1월에 상장을 하여서 VO, S&P 500을 따라가는 뱅가드 VO와 비교를 하면은 이제 상장되고 나서 어느 정도 하락을 하였다가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뉴스 있을 때 뭐 아마존과 제휴를 했다, 타겟과 제휴를 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다 이러면서 굉장히 주가가 급속도로 상승을 하였죠. 상승하고 나서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이제 2021년 말부터 올해까지 계속해서 떨어졌고요. 그래서 지금은 80% 넘게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 $10,000를 넣어두셨으면은 지금 이제 2022년 6월 말로 이제 $1,800만 남아 있는 것이니까요. 굉장히 이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나마 최근 뉴스를 좀 가져왔는데요. 이제 2021년 9월 달 뉴스를 보시면은 이제 BNPL 같은 경우에도 다른 회사도 경쟁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는데 조금 한몫을 하였고요. 이제 마스터카드 같은 경우에도 이제 BNPL 프로그램을 하겠다 그러면서 이러한 여기에 같이 합류를 하게 되었고요. 가장 최근 뉴스죠. 이제 애플마저도 이것이 굉장히 큰 뉴스가 됐는데요. 이제 CNBC 2022년 6월 6일자 기사에 따르면은 애플마저도 이 BNPL 시장에 뛰어들어서 우리도 이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겠다. 이제 애플페이로 결제를 해놓으면은 이제 4번에 걸쳐서 이제 분할해서 페이하는 것이 가능하겠다고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BNPL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니시 마켓 이거 애플이 여기까지 뛰어들어서 할부 시장까지 먹으려 그러면서 걱정을 하였고요. 또 어떻게 또 보면은 이제 넘버 1위가 되는 애플마저도 이 시장에 뛰어들어서 여기에서 뭔가 좀 얻어먹으려 그러면 그만큼 아직까지 먹을 게 많고 성장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가 있겠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관해서는 좀 엇갈린 그러한 견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BNPL에 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건데요. 이제 Buy Now Pay Later의 줄임말로 대출에 기반을 둔 할부 시스템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도 이제 BNPL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요. 이런 BNPL이라는 단어가 인기를 얻기 전까지 저도 제가 BNPL 회사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 파이낸셜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보통 이제 핀테크 회사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냥 핀테크 회사 다닌다고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다니고 보니까 이게 좀 더 세분화하면은 내가 BNPL 회사를 다니는구나 라고 제가 코로나 지나면서 이렇게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BNPL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이 돈을 주는 렌딩 회사에서 이제 고객이 돈을 받고 여기에 이제 할부로서 돈을 갖게 되면은 이것은 기존에 있었던 그냥 대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돈을 뭐 소액 대출, 소액 론 그런 회사가 되겠는데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고객들이 돈을 빌리는 이유는 무엇을 사고 돈을 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가게에 어 펀딩을 하여서 돈을 제공하게 되고, 고객은 여기에서 바로 물건을 그 날짜로 가져올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BNPL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돈을 이제 할부를 하여서 이 돈을 빌린 회사에 갖게 되는 것이겠죠. 미국에서 사용하는 개인의 신용 등급, 이제 크레딧 스코어에 관해서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우선 가장 많이 쓰는 게, 여러분께서도 뭐 익히 알고 계시듯이 이제 파이코 스코어라는 것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파이코는 이제 Fair Isaac Corporation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파이코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제 언뜻 들으면 점수를 매겨야 되기 때문에 fair하게, 공정하게 점수를 매겨야 되니까 fair가 들어갈 것 같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제 이 회사를 창립하신 분들의 라스트 네임, 성을 따라서 만든 것입니다. 이제 윌리엄 페어라는 엔지니어와 얼 아이잭이라는 수학자가 만나서 이 회사를 설립하게 돼서 이제 파이코라고 회사를, Fair Isaac Corporation 파이코라고 했는데요. 이 미국의 3대 크레딧 뷰로에서, 이제 크레딧 에이전시에서 나오는 이 스코어를 가지고서 정형화된 이런 점수 스코어 시스템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것이 바로 파이코 스코어가 되겠습니다. 보통 300점에서 850점까지, 여러분이 흔히 뭐 론을 신청한다, 무엇을 할다 했을 때 내 크레딧 스코어가 뭐 700점이다, 800점이다, 그런 점을 이제 많이 들으셨죠. 이때 사용하는 스코어가 되겠고요. 그리고 파이코 스코어란 것이 이제 명사화가 되어서 크레딧 점수는 흔히들 파이코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벤테지 스코어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벤테지 스코어는 이 미국의 3대 신용평가기관 트랜스 유니언, 이퀴팩스, 그리고 익스페리안에서, 아니 우리가 뭐 이제 크레딧 같은 거 다 트래킹하고 점수 나오고 이런 리포트 같은 걸 만들었는데, 우리가 기껏 만드는 리포트를 가지고 파이코에서 그냥 종합해서 쓰다 보니까 3대 신용평가 기관에서 파이코와 경쟁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벤테지 스코어가 되겠습니다. 이전에는 그래서 벤테지 스코어가 점수 레인지가 조금 달랐어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뭐 2000에서 1000점대 이러면서 점수 폭이 좀 더 넓었는데요. 사람들이 나중에 보니까, 아니 내 크레딧 스코어 뽑았는데 뭐 900점이라고 나오는데 왜 이렇게 뭐 승인이 안 됩니까? 라고 조금 헷갈려서 최근에 역시 파이코 스코어와 동일하게 300점에서 800점으로 이렇게 같이 점수를 맞췄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벤테지 스코어라고 하는데요. 일부 이제 뭐 론 대출을 하거나 이렇게 점수 사용하는 데서는 벤테지 스코어를 쓰는데요. 이제 파이코 스코어란 것이 이제 명사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냥 우리도 파이코 스코어를 뭐 조회한다, 이용한다라고 말은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파이코 회사에서 관리하는 개인 신용 점수가 300점에서 800점대 되고요. 점수 모델이랑 로직 같은 것이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고요. 이 안에서도 각종 뭐 자동차 대출을 위한 것이다, 집 뭐 대출을 위한 것이다, 뭐 일반 크레딧이다 하면서 굉장히 많은 점수 모델과 그런 것들이 조금씩 다 다르게 나오고요. 보통 이제 미국 대출하는 데서 80에서 90%는 그냥 파이코를 쓰고요. 이제 다른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벤테지 스코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점수대를 보시면은 이제 뭐 580점 밑에 때가 푸어가 되겠고요. 이제 점수 뭐 600점대, 이제 상위 600점대가 페어, 그리고 상위 600 넘어가면서 700점대 넘어가면은 굿으로 보겠고요. 700점대 상위가 되면 베리 굿, 그리고 800점대를 넘어가면 익셉셔널로 돼서 이러한 점수 레인지가 나오게 되겠고요. 뭐 여기 계신 분들이나 또 마일모아를 사이트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을 건데요. 이제 마일모아 같은 경우에는 점수가 굉장히 높아서 이제 크레딧 카드를 못 만들어서 안 다리신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뭐 오이사 룰이다, 무슨 룰이다 해서 최근에 크레딧 카드를 하나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만들고 싶어도 점수가 굉장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만들고 싶어도 이제 안 만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의외로 이러한 점수가 굉장히 낮아서 이제 크레딧 카드 자체도 발급이 안 되는 사람들이 이제 미국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을 보시면요, 이제 모틀리 풀에서 나온 그런 자료가 되겠는데요. 보통 이제 600점대, 하이 600점대에서 700점대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800점대 넘어가는 데까지는 이제 프라이머리 렌더라고 해서
웬만한 론을 신청하거나 대출을 받는 데는 이상이 없을 건데요. 600점대 밑으로 떨어지면서 이제 진짜 최고 하위는 300점대 내려가 300점대까지 있으면은 이쪽은 이제 서브 프라임으로 떨어지면서 크레딧 카드 발급이 안 되거나 아니면 크레딧 카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뭐 한도가 거의 다 찼거나 굉장히 적은 한도만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러한 그 34%, 35% 가량 되는 이러한 층을 타겟으로 하여서 이제 대출 시스템을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BNPL, Buy Now, Pay Later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뜻 생각하시기는 아니 크레딧 카드 있는 곳으로 그냥 그거 뭐 0% 크레딧 카드로 쓰고 할부해서 되면 되지 않겠냐고 하겠지만요. 물론 점수가 높으신 분들이 BNPL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제 메인 타겟으로 하는 것들이 서브 프라임 쪽으로 들어가서 크레딧 카드가 제공되지 않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하는 것이 이제 BNPL의 메인 타겟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질문을 하시기를 그러면 그렇게 스코어가 크레딧 스코어가 서브 프라임인데도 뭐 600점 미만이나 뭐 400점, 500점인데도 대출을 해주는 것이 괜찮냐, 안전한가 라고 물으시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보통 이제 신용 등급은 조금 낮아요. 그래서 600점이 되겠고요. 그런데 이제 직장은 안정적인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전에 뭐 크레딧 카드 연체를 안 돼서 뭐 그런 히스토리가 있어서 점수는 좀 떨어졌는데 뭐 새로 직장을 잡고 뭐 파트타임을 함으로써 계속 돈이 들어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BNPL 회사나 대출에서 보면은 집을 사기 위해서 20만 달러짜리 몰기지 융자를 주기는 아직까지 조금 리스크하고 안 되겠는데요. 그렇다고 또 자동차 론을 하기 위해서 2만 달러짜리 주기도 조금 불안한데요. 그렇지만 2천 달러짜리 가구를 계속 분할해서 페이하기는 충분히 안전하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에게 소액으로 대출을 제공하고 물건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BNPL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쓰는 용어로는요, 뭐 로우 크레딧 스코어, 뭐 점수가 낮은 사람들이라고 하면 안 되죠. 저희의 중요한 고객층이기 때문에 저희가 쓰는 용어는 바로 언더서브드 커스터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즉 서빙을 받아야 되지만 이 메이저 대출 회사들이 뭐 크레딧 스코어가 낮다 아니면 무슨 이유로 인해서 신용을 주지 않는데 대신 우리들은 당신과 같은 이제 고객님들을 서빙하기 위했다. 언더서브드 된 커스터머 분들을 할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고 한 게 바로 BNPL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쌤킴님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BNPL을 썼다고 해서 신용점수가 낮아지는 것은 아니겠죠?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요. 굉장히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최근에 들어서 이제 BNPL 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규제 같은 곳이 완벽하게 설립이 안 된 곳이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큰 회사 같은 경우는 실제로 신용이란 그 말씀드린 세 군데 크레딧 신용평가기관에 리포트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어떤 사람이 뭐 소셜 세큐리티 넘버 누가 어디에 사는 누가 2,000달러짜리 TV 사는데 BNPL을 이용하였습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제출을 하는데요. 예, 그렇게 되면은 뭐 신용평가기관에서 점수를 하겠죠. 이 사람 지금 빚이 너무 많다 그러면은 점수가 낮아질 가능성도 있고요. 만약에 보고를 안 되는 그런 좀 마이너한 회사를 이용해서 BNPL을 썼다 그러면은 별도로 보고가 안 되기 때문에 점수에 큰 변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웬만한 큰 회사 같은 것을 이용을 하였더라면요. 다음번에 이제 크레딧 점수 조회했을 때 BNPL을 이용한 곳에 크레딧 리포트가 나올 거고요. 이제 정부에서도 최대한 이렇게 보고를 많이 해서 관리를 하고 이제 컴플라이언스를 하는 것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BNPL 같은 경우는 사실 예전부터 있었던 그러한 할부 시스템인데요. 왜 지금 들어서 이렇게 인기가 좀 있게 되냐면요.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이제 룸스투고 같은 데서 뭐 애셜리 퍼니처나 룸스투고 같은 데서 가구 이렇게 할부로 사면서 BNPL을 예전부터 경험하신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룸스투고 같은 경우는 이제 싱크로니 뱅크와 연결이 될 거고요. 이제 싱크로니 뱅크도 이용하신 분들이 제법 계실 거예요. 이제 미국에서 굉장히 큰 이렇게 할부를 제공해주는 은행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요. 이제 룸스투고에서 가구를 샀는데 이제 50개월 할부를 하였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싱크로니 뱅크로 연결이 되어서
실제 페이먼트는 싱크로니 뱅크에 다달이 뭐 얼마씩 42불씩 50불씩 이렇게 페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BNPL이었는데요. 이 BNPL이 이제 최근에 많이 인기를 끄는 이유가 이제 그 경기가 어려울 때 이러한 소액 대출이 오히려 인기를 얻고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2008년 서브프라임 세계 금융위기 터졌을 때 이때 많은 소액 대출 회사를 비롯해서 BNPL이 성장을 하였고요. 그리고 2020년도에 코로나 코비드 19이 터졌을 때 이때 역시 많은 BNPL 회사가 갑자기 인기를 얻고 뉴스에 나오면서 급속도로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돈을 빌리는 손님과 물건을 파는 리테일러와 그리고 할부를 해주는 BNPL 회사의 입장에서 이것을 한번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커스터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경제 위기가 닥쳤는데 꼭 사야 되는 물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집을 당장 이사를 했는데 당장 자야 되는 침대랑 앉아야 되는 소파는 구매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입을 해야 되는데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돈에 여유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할부를 해서 조금씩 페이를 하면서 우선 물건을 구입하자라고 구입을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여유는 가지고 있지만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 옆에 있는 회사가 뭐 레이오프를 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뭐 누구는 또 레이오프를 당했다더라. 그런 뉴스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유는 있고 직장이 안정적이지만 그래도 현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할부를 하여서 이제 물건을 사는 것을 선호를 합니다. 그리고 가게 입장에서도 여전히 경기가 나빠졌고 사람들 주머니 사정이 많이 안 좋아졌기 때문에 예전 같으면 팔렸을 2,000달러짜리 뭐 소파 세트랑 침구 세트 그런 것이 생각보다 잘 안 팔려요. 그럴 때 할부를 제공하여서 지금 50달러만 내고 물건 충분히 사가실 수 있습니다. 뭐 무이자 할부입니다. 이러한 옵션을 제공하면 가게의 매출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많은 가게들이 BNPL 옵션을 선택을 하게 되고요. 역시 BNPL 회사 같은 경우에도 많은 손님들이 쓰게 되고 가게들이 사용을 하게 되니까 역시 회사가 성장을 하게 되고요. 회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크레딧 스코어가 낮아도 좋습니다. 돈이 없어도 저희 가게가 할부 옵션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뭐 물건을 살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서비스를 제공해 됨으로써 경기가 어려울 때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BNPL 시스템을 보면요. 이제 제가 간단하게 이전 화면에서 보여드렸던 설명과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이 물건을 파는 가게들을 보통 뭐 멀천트 딜러라고 하는데요. 이제 BNPL에서 제공해주는 BNPL 회사 같은 경우에 여기에 한꺼번에 돈을 페이하면서 이제 수수료를 떼어가게 되는데요. 수수료 같은 경우는 적게는 뭐 1.5% 정도 되고 많게는 7% 정도 이제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굉장히 큰 가게다, 뭐 내셔널 체인이라서 뭐 전국에서 뭐 가구를 판다거나 이제 전자제품을 파는 같은 경우는 그 수수료를 최대한 낮게 해서 뭐 우리 회사가 이 가게를 잡아야 되겠죠. 이럴 경우에는 수수료를 조금 싸게 해서 딜러랑 이렇게 딜을 하게도 되겠고요. 뭐 프로모션을 줄 때도 있습니다. 처음 몇 달간은 수수료를 안 내도 되니까 저희 BNPL 시스템을 한번 써보십시오. 그러면서 뭐 손님들이 얼마나 많이 느는지 얼마나 많이 쓰는지 한번 경험해 보시라고 그렇게 프로모션을 주고요. 그리고 세일즈맨 같은 경우에 BNPL을 이용해서 물건을 팔았다 그러면은 가게에도 이득이 되고 BNPL 회사에도 이득이 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그런 뭐 세일즈맨에게 인센티브를 준다는가 하면서 최대한 많은 이 상점들을 BNPL 시스템으로 연동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세일즈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게에서는 이제 손님 같은 경우에는 적은 돈을 오늘 내므로써 바로 물건을 가져올 수 있게 되고요. 다달이 BNPL 회사에 돈을 갖게 되겠죠. 이 과정에서 이제 단순히 할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전자제품을 샀을 때는 추가로 워런티 등을 구매하여서 돈을 추가로 낸다거나 은행과 1대1로 연결이 되어서 은행 론을 가져오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자를 더해서 갚는 방식으로 이렇게 적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CNBC 2021년 기사가 되겠는데요. 이제 BNPL을 실제로 쓰게 되었을 때 이제 고객 전환율이 20%에서 30% 가까이 또 증가를 하고요.
그다음에 구매 금액 같은 경우에도 뭐 적은 돈으로 사게 되니까 뭐 $2,000 짜리 소파 세트를 봤는데 한 쪼끔만 돈 더 내면은 $3,000 짜리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고객들이 돈을 쪼끔 더 많이 내게 됨으로써 구매 금액 역시 30%에서 50%까지도 증가를 하는 이러한 효과를 보았고요. 매출 평균이 45% 증가하는 그러한 결과 있었고요. 장바구니에 담았다가 세금이건 워런티건 이런저런 거 담아 놓는데 돈이 갑자기 뭐 많이 나왔는데 오른쪽에 보니까 또 BNPL 옵션이 있어요. 뭐 4번에 나눠서 낸다. 아니면은 뭐 좀 더 길게 텀을 잡아서 1년, 2년 동안에 나눠서 낸다라고 돈이 나오니까 장바구니를 취소하는 확률 역시 35% 정도 이렇게 나왔다고 CNBC 기사에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재미있게 본 것이 이제 모틀리 풀에서 리서치한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7월 달에 2,000명 상대로 조사를 하였고요. 그다음에 2021년 3월에 또 2,000명 상대로 BNPL 시스템에 관해서 조사를 하였는데요. BNPL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늘었는지, 그리고 BNPL에 관해서 인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틀리 풀에서 조사한 결과가 되겠는데요. 2020년 7월 달에 조사했을 때는 37.65% 정도만 사용을 하였는데요. 2,000명 가운데서 2021년 3월에 가니까 반 넘게 55.80%가 사용을 하였고요. 그리고 언뜻 생각하시면은 아무래도 돈이 많고 구매력이 있는 뭐 40대, 50대가 많이 사용할 것 같다고 했는데 가장 많이 성장한 그룹이 55세 이상 시니어 정도 되는 분들의 98% 정도의 굉장히 폭발적인 성장이 있었고요. 나이가 어린 18세에서 24세 그룹이 역시 또 두 번째로 62%의 BNPL 성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용 경험이 없는 53%가 다음번에 기회가 있으면 나는 BNPL을 사용할 의향이 있었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팬데믹 때 경기가 어려웠을 때 BNPL을 많이 이용한다고 했을 때 그거와 역시 동일한 성상이 있는데요. 왜 BNPL을 이용하였느냐? 현금을 저축하기 위해서 41% 정도가 그렇게 사용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25%는 소득을 잃어서 굉장히 여유가 없지만 그래도 꼭 사야 되는 물건이 있었기에 돈이 필요하였기에 사용을 하였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설문조사 계속 되겠는데요. 가장 많이 구매한 제품이 이제 전자제품으로 48%가 되었습니다. 이제 기존의 BNPL 같은 경우는 조금 부피가 커서 리턴하기는 힘들고 하지만 어느 정도 금액이 되고 사야 되는 것들이 이전에는 많이 사용을 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타이어 같은 경우에 펑크가 나서 타이어를 바꿔야 되면은 이거는 어쨌든 갈아 껴서 다녀야 되잖아요. 회사는 가야 되고 물건은 사야 되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뭐 타이어 같은 거는 사야 되겠고요. 제가 예로 들은 가구 같은 것도 우선 집에 들여놓으면은 리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격이 되고 부피가 크고 물건이 큰 이런 것들에서 BNPL이 기존에 많이 사용되었는데요. 최근에 트렌드가 이제 전자제품을 사는 것으로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특히 이제 핸드폰 같은 거는 굉장히 비싼데 이제 매년마다 좀 바꿔주고 좋은 제품을 들고 다녀야 되고 또 가격이 바로 사기에는 만만치 않은 제품이 요즘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뭐 굉장히 비싼 뭐 1,000불짜리 넘어가는 삼성폰이라든가 뭐 애플폰도 많이 나오니까요. 전자제품에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레딧 스코어가 낮은 분들이 이제 BNPL을 쓰다 보니까 사용자 62%가 나 지금 크레딧 카드가 없고 크레딧 카드 신청하면 매번 디클라인 됐었는데 BNPL 이 회사들은 이렇게 크레딧을 제공하니까 BNPL 없이도 이제 크레딧을 대체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또 많은 이렇게 62%가 이제 답변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판매자 매장에서 직접 제공하는 BNPL 이 단어가 무엇이냐면요. 이제 보통 온라인 같은 곳에서 돈을 대출을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위험할 수가 있잖아요. 이제 뭐 스캠, 사기 같은 것에 걸릴 수도 있고 굉장히 이율이 높은 그러한 뭐 소액 대출에 걸릴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내가 안심하고 믿는 가게에 가서 그 가게와 연동된 BNPL을 쓰면은 뭐 사기를 당하거나 혹시 뭐 잘못되는 것 없이 그래도 어느 정도 믿고 쓸 수가 있기 때문에 판매자가 직접 매장에 가서 그 자리에서 BNPL 회사와 연결이 되어서 대출을 되는 이러한 서비스를
선호를 한다고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그 연령대별로 이제 BNPL을 갑자기 많이 쓰게 된 것이 이제 바로 이제 18세에서 24세가 이전에는 37%를 썼는데 61%로 62% 이제 성장이 있었고요. 54세 이상 되는 그룹에서 이전에는 20%만 썼는데 거의 2배 가까이 40%로 98%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돈에 여유가 있는 계층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전에 어느 정도 썼기 때문에 뭐 40%에서 60%로 늘고 50%에서 60%로 늘기 때문에 20% 정도 성장률이 있었는데요. 나이가 젊은 층에서 늘게 되냐면은 그 BNPL의 타겟으로 하는 것과 굉장히 맞아떨어지거든요. 이제 갓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하면서 어느 정도 학자금 대출도 있고 그 수입이 적고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크레딧 금액이 리밋이 많지 않은 상태인데요. 이제 직장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 꾸준히 수입은 들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소액 대출, 소액 페이먼트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층에 BNPL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제 젊은 층에서도 BNPL을 선호하면서 굉장히 많은 쓰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55세 이상 그리고 은퇴한 분들도 역시 뭐 굉장히 비싼 그런 물건은 사지는 못하더라도 소셜 세큐리티 인컴이 나온다던가 뭐 IRA 401k에서 꾸준한 인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 역시 소액 대출을 이용하여서 한꺼번에 물건을 사지 않고 원하는 물건을 BNPL을 이용하여서 사용하게 됨으로써 역시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리스크를 간단히 보겠는데요. 그 금융 쪽에서 일하시고 뭐 파이낸스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알 것인데 이제 정부 쪽에서 규제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리걸, 레귤레이션, 컴플라이언스라고 해서 저희 회사 역시 이제 리걸 컴플라이언스만 전문적으로 따라가면서 이제 연방정부 규제가 어떻게 바뀌었다. 또 연방정부뿐만 아니라 주정부 그리고 더 적게 뭐 시에서까지 룰이 따르게 적용되는 것이 있어요. 이자율은 이렇게 받지 못한다. 그리고 뭐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러한 문구를 써서 명확하게 명시를 해야 되고 또 어떠한 문구를 쓰면 안 되고 뭐 금액은 어떻게 하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이것을 따라가는 것도 굉장히 센시티브한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IT 프로그래머 쪽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것이 제 밥줄을 이제 연장시켜주는 그런 것이 되거든요. 조금 바꿨다가 나중에 또 바뀌면 또 바꿔야 되고 2주 다르고 저주 다르고 계속 하기 때문에 시스템 규정 내에서도 시스템 내에서도 그리고 마케팅 내에서도 지속적으로 이런 것을 따라가면서 이제 바꿔주면서 제공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 컴페티션, BNPL 시장을 마켓 쉐어를 가져가려는 컴페티션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결국은 이러한 물건을 제공해주는 이러한 회사들을 저희가 딜러로서 연결을 해서 BNPL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거든요. 작게는 각 로컬에 있는 가구점이라든가 자동차 수리점이라든가 물건을 파는 이러한 상점들과 연결을 해서 BNPL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큰 내셔널 체인 같은 경우에는 또 조금이라도 싼 이율이랑 서비스 피를 제공함으로써 그 가게들을 우리 회사 BNPL 시스템을 쓰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커스터머 입장에서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서브프라임 고객들을 타겟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 디폴트 되는 확률 역시 무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리스크 다음에 성장 가능성을 보면은요, 소액 결제가 점점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전에는 조금 더 비싸고 이제 큰 물건들을 제공할 때 이제 BNPL이 많이 제공되었거든요. 뭐 룸스토어라든가 애셜리 퍼니처 같은 데서 가구랑 혹은 자동차 타이어 등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이제 BNPL 서비스, 싱크로니 뱅크 등으로 연결이 많이 되었는데요. 이제는 이제 작은 금액, $500 이하 전자기기, 핸드폰 그리고 이외에 뭐 보석들이나 뭐 그러한 물건들을 사는데도 BNPL이 가능하도록 이제 많이 시스템으로 적용을 하여서 이제 $500짜리 아니면 몇백 달러짜리라도 이제 BNPL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점점 더 확장을 하고 여러분들도 이제 온라인 쇼핑을 하다 보면은 이러한 옵션이 가능한 것들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마켓으로도 굉장히 확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직접 이제 물건을 파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러한 뭐 가구, 타이어, 전자기기뿐만 아니라 이제는 서비스 제공하는 곳으로도 BNPL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확장을 하고 있고,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회사의 마켓 셰어를 늘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타이어가 아니라 실제로 자동차 수리를 하는데도 할부를 하여서 수리를 할 수 있고요. 특히 치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사신 분들은 알겠지만, 뭐 한국에서는 뭐 사랑니 뽑는데 얼마 들지 않는데, 미국에서는 이제 사랑니 뽑았다 그러면은 뭐 자동차 값이 막 나오고 막 굉장히 많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치과라든가 아니면 다른 메디컬 쪽으로도 치료를 받았을 때 할부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BNPL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이외에도 뭐 몸이 아파서 사고를 받아서 뭐 마사지를 받는다, 스포츠 마사지라든가 뭐 제모 같은 거 이제 왁싱, 뭐 레이저 시술, 그런 데도 이제 BNPL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요. 이제 뭐 문신을 한다든가 아니면 문신을 뭐 지운다든가 태투 관련된 서비스, 그리고 뭐 교육 같은 곳에서도 이제 BNPL이 들어가고요. 이제 여행을 할 때도 가고 싶다, 뭐 신혼여행을 간다, 아니면 뭐 은퇴 여행을 간다, 그런 것인데 이제 돈을 내기가, 한꺼번에 내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때는 또 할부를 하여서 이러한 서비스 쪽으로도 BNPL을 제공하려고 많이 마켓 셰어를 늘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리서치 마켓에 따르면요, 이제 2020년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6.2 빌리언 달러 정도로 이제 마켓이 나오는데요. 이제 2030년 같은 경우는 이것이 지속적으로 늘어서 거의 40 빌리언 달러까지도 이러한 마켓 셰어가 늘어날 수 있다고 이렇게 전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BNPL 회사 주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지 않아서, 뭐 어폰 같은 경우에도 보셨다시피 코로나 대비하여서 굉장히 많은 금액이 내려가고는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들이라든가 이러한 BNPL을 제공하려는 이제 가게, 멀천트, 딜러들 역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마켓 시장이 확장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고, 뭐 마스터카드도 뛰어들고 애플도 뛰어들 만큼 어느 정도 성장 가능성이 있는 파이낸스 분야의 하나의 니시 마켓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같이 의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